한국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단 말이에요.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 일본이 아시아의 최고라고 믿었던 영국 명문학교 일본어 교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수업 중에 학생들이 벌인 충격적인 행동을 보고 경악했는데요. 과연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닉스 벨로아라고 해요. 저는 영국의 전통적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학문과 예술을 정말 소중히 여겼고 무엇보다 품위와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고전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일본 문화에 깊이 빠져들었고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일본의 깔끔하고 질서 있는 문화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생각 방식에 더욱 매료되었어요. 나중에 저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오랜 역사가 있는 유명한 사립학교 세인트 윈저 아카데미에서 일본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일본어는 그냥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고귀한 문화와 역사, 정체성이 담겨 있는 소중한 존재였죠. 이런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사실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약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죠. 저는 한국을 그저 일본을 따라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일본의 그림자 속에 있는 나라 정도로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항상 일본과 비교되었고 늘 열등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K-팝. 그건 일본의 J-팝을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고 여겼죠. 화려한 춤과 멜로디는 흥미롭지만 결국 일본 아이돌 문화의 복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드라마. 너무 과장되고 눈물겹게 연기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의 세련되고 섬세한 드라마와는 비교도 안 된다고 단정지었죠. 한국 영화. 몇몇 작품이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도 일본 영화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한국어. 배우거나 알아들을 가치조차 없는 언어라고 여겼습니다. 일본어의 우아함과 복잡성에 비하면 그저 단순한 언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일본어 수업을 하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학생들이 뭔가를 열심히 적으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안 쓰려고 했어요. 아마 일본어로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자 저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들이 쓰고 있는 글자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본어가 아니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한글이었습니다. 이게 뭐지요? 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바로 교실을 가로질러 한 학생의 공책을 빼앗아 들여다보았어요. 그 공책에는 낯선 문자들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네모, 선들이 조합된 문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내용을 읽고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은 한글로 쓰인 일본어 문장이었거든요.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 문장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었어요. 마치 영어 문장을 한글로 적는 것처럼요. 이거 진짜 대박이다 크크크. 오늘 수업쌤 너무 이상해. 내일 점심때 김밥 먹을래? 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학생들이 히라가나나 가타카나 대신 한글을 사용해 일본어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제가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어를 배우러 온 학생들이 한글을 쓰고 있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와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게 다 뭐예요? 제 목소리가 교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교실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웃음소리가 멈추고 모든 학생들이 저를 쳐다보았죠. 저는 화가 나서 학생들을 노려보았어요. 일본어를 배우면서 한글을 쓰다니 이건 일본 문화에 대한 배신이에요. 여러분은 일본어를 배우러 온 거예요. 한국어가 아니라. 그런데 학생들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그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자부심을 느끼는 듯 했어요. 선생님, 한글이 훨씬 편하고 쉬워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히라가나는 너무 복잡해요. 한글은 몇 시간 만에 배울 수 있었어요.
다른 학생도 동의했어요. BTS 노래 가사도 읽고 싶고 한국 유튜브도 보고 싶어요. 한글을 알면 정말 편리해요. 세 번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국의 좋은 학교에서, 그것도 일본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스스로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건 마치 라틴어 수업에서 학생들이 갑자기 그리스어를 쓰기 시작한 것과 같은 상황이었죠. 아니,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그저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를 배우면서 한글이라는 도구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본어는 일본어답게 배워야 해요. 한글은 일본어와 아무 상관없는 문자예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는 일본어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들을 배우지 않고서는 진정한 일본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인기가 많아요. K-pop, 드라마, 영화. 그리고 한글은 정말 이해하기 쉽고 간단해요. 일본에서도 요즘 한글 배우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에서도 한글을 배운다고? 그건 말도 안 돼. 일본인들이 왜 한글을 배우겠어요? 이건 분명 학생들의 과장된 말일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턱을 괴고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어와 싸워야 하는 날이 오다니.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저는 학생들이 일본어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열심히 배울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렇게 한글에 관심을 보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분명히 일본 문화가 더 뛰어나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믿어왔던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생들의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제가 가르치는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고,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요.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이 일본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를 배우면서도 한글을 이용하려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어와 한글이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한글이 일본어보다 더 편리하다고? 이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일본어를 연구했고, 히라가나와 가타카나, 그리고 한자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일본어의 복잡성은 바로 그 아름다움의 원천이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것을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쉽고 빠른 방법을 원했고, 그 방법이 한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다른 방법이 하필이면 한글이었습니다. 일본의 역사적 라이벌인 한국의 문자라니,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도 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교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지만 방금 벌어진 일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설마 내가 틀린 걸까? 내가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이런 의문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저는 일본어 선생님으로서의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어의 전통적인 학습 방식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제 정체성과 신념에 관한 문제였어요. 내가 한글을 무시했던 것처럼 학생들도 히라가나를 그렇게 느끼는 걸까? 이 생각이 갑자기 저를 찔렀어요. 제가 한글을 단순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처럼 학생들도 히라가나를 그저 불필요하게 복잡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생각은 저에게 불편한 진실을 들여다보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제 앞에는 일본어 교재가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학생들의 한글 노트에 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한글에 대해, 한국 문화에 대해 제가 너무 무지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건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줄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니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혼란과 갈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학생들을 대해야 할까? 한글 사용을 계속 금지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접근 방식을 찾아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밤새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 이 사태를 교장 선생님께 보고했지만 교장 선생님의 반응은 정말 무미건조했어요. 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설명드렸는데도 교장 선생님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제 걱정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았어요. 한글을 쓰든 말든 아이들이 배우는 건 자유 아닌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문이 턱 막힐 정도였어요. 제가 그토록 존경하던 영국의 명문 교육 시스템조차 한국의 영향을 받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이런 태도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즉시 한글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을 만들었고 학생들이 한글을 쓸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본어 공부에 집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 예상과는 달리 학생들은 더욱 강하게 반발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불만을 표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저에게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일본어는 배우라고 하면서 한글은 안 돼요? 한 학생이 당당하게 물었어요. 한글 금지? 말도 안 돼. 그건 불공평해요. 다른 학생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단순한 반발을 넘어 하나의 운동처럼 번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는 것처럼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학교 복도와 교실 곳곳에서 한글 낙서가 발견되었어요. 화장실 벽에도, 책상 위에도, 심지어 학교 게시판에도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부 학생들은 한글 문장을 적은 티셔츠를 맞춰 입고 등교하기도 했어요. 한글 사랑해요. 한글은 자유 같은 문구가 적힌 티셔츠였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반응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하나의 저항 운동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며 정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제가 한글 사용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려 할수록 학생들은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 대응했어요. 노트 대신 스마트폰 메신저를 활용해 한글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노트를 검사하면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휴대폰에서는 한글로 가득 찬 대화가 오갔어요. 또 학생들은 그부들과 비밀리에 한국어 학습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방과 후에 빈 교실이나 도서관에 모여 한국어를 함께 공부했어요. 일부 학생들은 수업 중에도 책 사이에 한국어 교재를 숨겨가며 공부했고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학생들끼리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같은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게다가 SNS에서는 한글을 쓰는 학생들이 혁신적이라는 평을 받으며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어요.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에서 우리 학생들의 한글 사용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고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이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일본 애니가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 표현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또 J-POP 아니라 K-POP 가사를 외우며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그룹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심지어 점심시간엔 스시 대신 김밥을 싸오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교내 매점에서도 김치나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을 판매해달라는 요청이 늘어났어요. 한글을 배우려는 학생들의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고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방과 후에 한국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노트에는 한글 자모음 연습 흔적이 남아 있었고 서로에게 한국어로 메모를 주고받기도 했어요.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걱정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애정을 가지고 가르쳐온 일본어와 일본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한글과 한국 문화가 대체하고 있었거든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눈빛에서 예전의 열정이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 문화의 매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토록 열심히 가르쳐온 것들이 점점 잊혀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머릿속으로는 이해하려고 해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설득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어요. 일본 문화의 아름다움과 깊이에 대해 이야기했고, 일본어를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생들은 자신의 문화적 호기심과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 단단히 뭉쳐 있었어요. 제 말은 그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저는 고민 끝에 교장실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대책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놔둬도 되는 겁니까? 학교의 규율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대로 두면 일본어 수업은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교장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 미소가 저에게는 더 큰 상처로 다가왔어요. 닉스 선생님, 교육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금지는 오히려 그 문화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뿐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 학교가 더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교장실을 나섰어요.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자신의 신념과 변화하는 학생들의 흐름 사이에서 깊은 혼란을 느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학생들이 교정에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저에게는 마치 다른 세계의 소리처럼 들렸어요. 결국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끝까지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인지. 어쩌면 저도 조금 변화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이 학생들의 열정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걸까요? 저의 고민은 깊어져만 갔어요. 창가에 서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어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요. 저는 서점에서 한국어 교재를 한 권 구입했어요. 표지에는 한국어의 기적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책을 펼쳤어요. 과연 그렇게 대단할까? 하지만 책장을 몇 장 넘기자마자 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한글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면서도 논리적이었어요.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글자를 이루는 방식이 정말 직관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호처럼 보였던 글자들이 점점 하나의 체계로 다가왔어요. 저는 무심코 따라 적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닉스입니다. 글자를 쓰면서 저는 손끝에서 느껴지는 낯선 감각에 신기함을 느꼈어요. 마치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처럼 조금의 연습만으로도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쉽다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책을 훑어보았어요. 지금까지 배워온 다른 언어들보다 훨씬 직관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파벳을 기반으로 한 문자 체계에 익숙해진 저는 한글의 조합 방식이 주는 혁신성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저는 한국어를 단순한 지역 언어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에 비하면 사용하는 사람도 적고 영향력도 제한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펼쳐진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의 혁신적인 발명품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불현듯 떠올렸어요. 제가 속한 조직에서 한국어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했던 이유를요. 표면적인 이유는 효율성이었어요. 하나의 공용어를 사용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몰랐어요. 혹시 한글이 너무 강력해서? 혹시 사람들이 이 문자를 사용하면 새로운 사고방식이 퍼질까봐 두려웠던 걸까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신념처럼 믿고 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금지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과연 한 언어를 억누르는 것이 정당한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직 단정짓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알아봐야 해요. 저는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하고 한국어 원어민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된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았어요. 한국어는 정말 놀랍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무언가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어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수록 그것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까지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알던 일본어도 물론 아름답고 깊이 있는 언어지만 한국어 역시 그만의 독특한 매력과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학생들이 왜 한글에 그렇게 매료되었는지, 그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쉬웠고 그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과학적이었어요. 한글의 창제자가 이렇게 혁신적인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학생들의 한글 사용을 단순히 반항이나 장난으로만 볼 수 없었어요. 그들도 제가 느낀 것과 같은 매력을 느꼈을 테니까요. 아마도 저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일본어와 한국어가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두 언어와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풍요로운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교재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다양한 언어와 문화도 각자의 빛을 발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막힌 문이 서서히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교실로 돌아와 학생들에게 한마디 했어요. 좋아. 나도 한글을 배워보겠다.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뜨기도 했고 몇몇은 책상을 두드리며 기뻐했어요. 이런 반응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좋아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일본어 수업 중에 한글을 활용한 교육 방식을 도입했어요. 처음에는 실험적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이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한글로 발음을 표기해 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요. 또한 두 문자 체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며 학생들의 언어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 문화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본어와 한글을 함께 배우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니 학생들이 정확한 발음을 더 쉽게 익힐 수 있었어요. 특히 일본어의 츠, 샤, 초 같은 발음을 배울 때 한글 표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히라가나를 외우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실제 대화와 문장 구성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수업 진행 속도도 훨씬 빨라졌고 학생들의 참여도와 흥미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나는 한국을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볼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어요. 저는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그 무지함이 어떤 편견을 만들어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학생들 앞에서 겸손하게 이 사실을 인정했고, 그것이 오히려 제가 더 좋은 교사가 되는 첫걸음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제가 칠판에 한글을 쓰려고 할 때 손이 떨렸고, 발음을 할 때면 학생들이 웃기도 했습니다. 기역과 디귿과 때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고, 받침이 있는 글자를 쓸 때면 더욱 헷갈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밤 한국어 공부를 하며 조금씩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오히려 제 실수를 통해 학생들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죠. 이제는 저도 배우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학생들은 제가 한글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저를 멀리 있는 권위 있는 존재로 여겼다면 이제는 함께 언어를 탐구하는 동반자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한글을 틀리게 쓰면 학생들이 친절하게 고쳐주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함께 웃으며 배움의 즐거움을 나눴어요.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의 일본어 실력이 더 빨리 향상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한 학기가 지나도 기본적인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던 학생들이 이제는 몇 주 만에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로 일본어 발음을 표기하면서 정확한 발음을 익히기 쉬워졌고, 두 언어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하면서 언어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문법적 유사성이었어요. 두 언어 모두 주어 마이너스 목적어 마이너스 동사의 어순을 가지고 있었고, 조사의 사용법도 비슷했습니다. 이런 유사점을 발견할 때마다 학생들은 더욱 흥미를 느꼈고, 저 역시 한국어를 배우면서 일본어를 새로운 관점에서 갈아보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단순히 이렇게 사용한다고 가르쳤던 문법 규칙들에 대해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실은 이제 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하고 경직된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웃음소리와 질문으로 가득 찬 열린 공간이 되었어요.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일본 애니메이션과 한국 드라마를 비교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양국의 문화적 교류와 역사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어요.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한 학생은 한국의 겨울연가와 일본의 러브레터를 비교하는 발표를 했고, 다른 학생은 양국의 전통음악인 판소리와 가부키를 연구했어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 사회에 대한 이해까지 넓히게 되었습니다. 저도 함께 배우며 제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 학기가 끝날 무렵, 저는 학생들과 함께 특별한 문화 교류 행사를 열었어요. 이 아이디어는 사실 학생들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일본과 한국 문화의 조화라는 주제로 작은 축제를 열자고 제안했고, 저는 기쁘게 동의했어요. 학생들은 한국 음식과 일본 음식을 함께 준비했고, 양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김밥과 스시가 나란히 놓인 테이블, 한복과 기모노를 입은 학생들, K-팝과 J-팝이 번갈아 흘러나오는 음악.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되었어요. 교장 선생님과 다른 교사들도 참여했고, 심지어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어요. 세인트 윈저 아카데미의 혁신적인 언어 교육이라는 제목으로요. 기사에는 저희의 새로운 교육 방식과 학생들의 열정적인 참여가 상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제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마유미라는 학생이 내게 다가와 고맙다고 말했다. 그 아이는 한국계 일본인으로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수업에서 두 문화가 함께 존중받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온전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 순간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언어는 장벽이 아니라 다리였다. 문화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보물이었다.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가 되었어요. 마유미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제가 가르치는 것이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사로서 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였어요. 1년 후, 저는 교육청으로부터 혁신적인 언어 교육상을 받았어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그것이 교육계에서 인정받게 되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시상식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보다 그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상 소식은 학교 전체에 퍼졌고, 다른 교사들도 저의 교육 방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어 선생님, 스페인어 선생님, 심지어 라틴어 선생님까지도 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기꺼이 나누었고, 점차 학교 전체의 언어 교육 방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더 개방적이고, 더 학생 중심적이며,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방향으로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다음 해에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할 생각이었는데 학생들의 관심이 너무 높아서 결국 20명이 넘는 학생들과 함께 2주간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서울을 방문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했어요. 경복궁의 웅장함, 한강의 아름다움, 그리고 활기찬 현대 문화까지 모두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한국인들의 일상을 느꼈고, 인사동에서 전통 공예품을 구경하며 한국의 예술적 감각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 박물관에서 한글의 창제 원리를 배웠을 때 저는 그 천재성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한글의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모음이 하늘, 땅은, 사람 위의 철학적 개념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접근 방식이 정말 놀라웠어요. 학생들도 이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책에서 배우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의 차이를 깨달았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더욱 깊어졌어요. 일부 학생들은 한국 대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국제적인 우정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동아시아 언어와 문화 교류라는 새로운 수업을 개설했어요. 이 수업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그 문화적 연관성까지 함께 가르쳤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하고 각 나라의 역사적 관계와 현대적 교류에 대해 심층적으로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학생들의 반응은 놀라웠고, 이 수업은 곧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택 과목이 되었어요. 이 수업에서는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음악, 문학, 요리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영화 기생충과 일본 영화 너의 이름은을 비교 분석하고 중국의 사기와 일본의 겐지 이야기, 한국의 삼국유사와 같은 고전 문학을 함께 읽었어요. 이를 통해 그들은 언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고집을 부리고 변화를 거부했다면 이 모든 아름다운 경험을 놓쳤을 거예요. 단순히 학생들의 한글 사용을 금지하고 전통적인 방식만 고수했다면 저는 지금과 같은 성장과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교육자는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가끔 저는 그때의 저를 생각하며 웃곤 해요. 얼마나 편협하고 고집스러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학생들 덕분에 변화할 수 있었는지를요. 이제 저는 세상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짓습니다. 별들은 각자 다른 빛으로 빛나지만 함께 모여 아름다운 밤하늘을 만들어내죠. 언어와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르지만 함께할 때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제가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어요. 오늘도 저는 교실에 들어가며 학생들에게 인사합니다. 이제는 일본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수업을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늘은 어떤 새로운 것을 함께 배워볼까요? 그리고 학생들의 환한 미소 속에서 저는 제가 찾은 가장 소중한 보물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지혜였어요. 한글을 통해 저는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배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문화와 언어의 우월성을 따지지 않아요. 대신 각각의 아름다움과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가끔 저는 생각해요. 만약 그날 학생들이 한글을 쓰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좁은 시야 속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변화의 기회를 준 학생들에게,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신 모든 분들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